네, 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식 기자입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데요. 특히 수도까지 정말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로엔이슈 많은 이야기 나눌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지금 오늘 촬영일이 화요일인데요. 원래 월화 SBS 방영되는 라켓 소년단이라는 드라마를 요즘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해남에 있는 중학생, 남중학생, 여중학생 학생들이 배드민턴의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거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성장 드라마입니다. 아, 오랜만에 성장 드라마.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종종 보긴 합니다만 네. 변호사님께서 어느 장면에서 되게 공분 또는 화가 났다는 장면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제가 화가 났다기보다는요. 혹시나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상으로요. 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죠?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요. 저번 12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극 중에서 나오는 왕할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남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시고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아, 유언을. 네, 네. 그 장면이 참 슬프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조금 흘리긴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부분이 불편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이제 네. 법적인 시각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현실과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보면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왕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유언장은 이제 그 옆집에 사는 도시 여자라는 분에게 맡기게 되고요. 왕할머니는 그 전에 계속 막내랑 같이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왕할머니는 자녀로 1남 3녀가 있고요. 네. 이제 왕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막내가 장례식을 다 이렇게 상주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 남매들이 이제 와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 이 상속 문제는 과거 대기업 또는 총수가족 이런 큰 돈을 다룬 데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요새는 좀 작은 돈도 이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상속이라는 문제 자체가 일단 돌아가신 분의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니까요.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는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는 생전에 그 망인을 어떻게 모셨느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왕할머니는 부자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거는 잘 몰랐는데 네.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보면 땅과 집과 그리고 산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해남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지역의 유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도시 여자라는 분에게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집과 땅과 산을 모두 막내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장 자체가 일단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법에서는 유언에 관해서 5가지 형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5가지만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5가지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 유언장에 아무리 유언자의 진위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장을 직접 작성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자필 증서니까요. 그렇죠. 그 민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그 전문, 연, 월일, 그리고 주소,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죠. 아직까지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그것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언을 했으면 됐지 꼭 그렇게 형식을 따져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망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명확하게 망인의 뜻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언장이 확실하게 위조 변조된 게 아닌지 등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유언장은 어떠한 좀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인 거는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그 다른 부분, 즉 전문은 들어가 있지만 그 주소라든지 연, 월일 또는 서명, 날인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으면 사실 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판례상으로만 봐도 일단 전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다거나 네. 혹은 이제 뭐 컴퓨터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사를 한 그런 내용은 유언장으로서 특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 월, 일을 딱 적어서 그 유언하는 날을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연, 월만 적고 일을 적지 않았다면 또 자필 증서로서 유언이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럼 드라마 속의 그 왕 할머니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상의 장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법적으로 본다는 게 조금 우스울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요. 네. 이러한 절차는 이러한 유언의 효력은 아마 검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 속 막내는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만약에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당연히 막내가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류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일단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네 남매에게 동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막내가 이제 왕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실제 드라마 속 모습도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로스 체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재미와 이제 뭐 흥미, 감동을 위주로 하는 드라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 디테일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드라마상의 문제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조금 더 법적인 자문 정도는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특히 이 막내가 기여분을 꼭 인정받아야겠네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게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상에서는 어쨌든 유언이 진정하다고 유효하다고 뭐 넘어갔지만 만약에 유언이 무효라고 본다면은 기여분을 꼭 인정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여분 자체가 사실 실무상으로는 인정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려면 생전에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특별한 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모가 그때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 친모는 구하라 씨를 전혀 부양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6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여분을 이제 다른 이제 그 오빠 측으로 20%만 인정을 해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작은 포션이죠. 이렇게 기여분이 잘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뭐 국회에도 지금 발의가 돼 있지만 민법 일부 개정안, 즉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에서 빼자, 상속 결격을 시키자, 또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지금 올라간 안이 상속권을 상실시키자라는 법이 이제 국무회를 통과해서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러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렇게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뭐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권을 상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대하게 이제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경우, 물론 이거 해석에 좀 여지가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판례로 충분히 정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후부터는 이제 피상속인에 대해서, 즉 망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혹은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유류분제도 어떻게 좀 개정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언이 진정하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류분 청구권자는 막내를 제외한 다른 3명이 될 겁니다. 아, 예, 그런 경우에 유류분은 뭐 아시다시피 상속분의 최소한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류분이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이 다른 남매들이 왕할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설사 폐륜적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이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죠. 네. 지금 총 뭐 13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류분이 우리 제도에 들어온 게 1977년이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을 넘게 유지되어 온 제도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위헌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유류분의 일률적인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폐륜적인 뭐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뭐 거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류분까지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요. 오늘 로이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